그쵸? 네. 여행 삼아서 거기도 좋고. 뭐 얼마 전에는 저 경기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1박 2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제가 그동안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여행을 별로 못했어요, 같이. 근데 참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참 너무 좋은 기회인데 가능하시면 부부가 같이 하시면 좋아요. 우리 한 사장님도 이제 같이 하시고 하시는데, 네, 그죠? 같이 하셔요. 가능하시면 아니고 꼭.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이제 우리가 심폐소생술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떡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원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꼭 오늘 가셔서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자기 없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정말 어제부터 전주에 와서 역시 전주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우리 서쪽에 전주가 있다면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와 경주, 전주와 경주, 경주와 전주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원장님 제안으로 협약도 이렇게 두 지구가 맺었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서 화합의 의미도 있고 또 서로 협력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 두 지구가 열심을 내서 한번 잘 해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이제 오늘 재난안전지도사가죠, 수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축하도 드리면서 제가 어떤 선물을 좀 갖다 드릴까 싶었는데 우리 경주를 그냥 통째로 한번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여기가 경주예요. 지금 경주에 이게 여기도 해수욕장인데 몽길 해수욕장. 몽길. 그런데 이런 큰 해수욕장이 5개가 있어요, 경주에.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만 생각하는데 여기 해안 도시예요. 이보다 더 큰 해수욕장도 있고, 이거는 몽길 해수욕장. 근데 사실 요 안에 요 바위, 여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요 해수욕장 바로 앞쪽에 한 200m 정도 되는데 여기 바로 예, 왕릉은 맞는데 문무대왕 수중왕릉 네네. 요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무대왕이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고 그 위협을 달성한 다음에 그래서 대왕 대자가 붙었어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저 바다 건너로 넘어오는 왜구를 대책을 못 세웠어요. 내가 죽거들랑 바다에 묻어달라. 다 왕릉이 내륙에 있잖아요. 나는 바다에 묻어달라.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결국 유언대로 화장해서 여기다가 수중왕릉에. 그래서 요 가운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그 수중왕릉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다듬은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안치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호국 정신이 깃들여 있는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경주 오시면은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다고 이제 문무대왕께 잠깐 보고를 드리니까 가면 꼭 안부 전해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힘써라. 그래서 그 전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죠. 제가 여기서 늘상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이 꿈을
비상을 준비하는 그 갈매기들. 우리도 이제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큰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여기는 어딜까요? 불국사. 오랜만에 보시죠. 네. 수학여행, 초등학교 국민학교 수학여행 오셨다는 처음 보시는 수학이 필수 코스죠. 그죠.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 아주 가을이 되면 더 멋있고요. 다보탑 석가탑. 그죠. 여기는 이제 핫플레이스인데요. 양남의 주상절제라고. 주상이 보통은 위 수직형인데 얘는 수평형이면서 해바라기 모양. 이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요게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경주는 선물로 받으셨으니까 안전 여행을 함께 나누어 같이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재난 사고 그런 사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거기서 주는 교훈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재난에 대응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승강기, 전기, 가스 우리 늘 생활 중에서 교통 참 너무 중요한 안전이잖아요. 어제도 초등학교 가가지고 교통안전 거기 그 초등학교 조그만 초등학교인데 전체 인원이 한 50명 그래서 유치원부터 거기 부설 유치원부터 해서 유치원 3명 6학년까지 반씩 나눠가지고 2번을 하고 왔어요. 애들이 얼마나 요새는 보통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유치원 아이들도 손 들고 뭐 얘기하고 아주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은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해요. 어릴 때부터. 지금 여기 연세 지긋하신데 좋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지만 진짜 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이요. 손주들 해야 돼요. 왜요? 손주들 하면 평생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5, 60년 이상 되도록 이렇게 별탈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트라우마 큰 거 없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좋지만 이런 안전의 삶을 이 아이들한테 먼저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80, 100, 150세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책임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잘 인식은 못하지만 어렸을 적 그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저 건널목 지날 때 조심해서 지내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준 원동력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재난안전지도사 과정 수료 시점인데 아마 이번에 안전의 개념을 아마 처음 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안전은 뭘까요? 안전.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로. 오늘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안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오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편안한 온전천. 그렇죠. 우리 지부장님 앞에서 이런 거 한자 얘기하는 거. 그래서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 안녕보다 더 큰 의미라고 우리 중앙회장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편안하고 편안한 것보다 편안하고 온전한 게 더 크다는 거죠. 근데 뭐가 없이 사고나 위험이나 사고의 우려가 없이 요거만 앞에 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실 우리가 안전교육 지도사로서 안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이란 시작. 위험이나 사고의 우려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 이거 100점입니다. 100점. 오늘 다 수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 이거는 안전에 너무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예요.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생리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 다음 단계의 욕구예요. 그래서 안전은 너무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안전교육이 우리처럼 이렇게 지도사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교육의 필요성. 아직은 교재 안 들어갔으니까 이따가 이제 교재 들어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안전의식을 좀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먼저는 우리 속에 뿌리박혀 있는 이런 잘못된 안전의식을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빨리. 뭐 앞뒤 안 보고 빨리. 그래서 여기 보세요. 괜찮아요. 설마 남의 탓. 이게 다 안전을 해치는 우리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검정색을 읽을 겁니다. 빨리라는 하면은 우리 지도사님들은 그 뒤에 빨간 거를 읽으시면서 우리 생각 속에서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라는 결과주의, 괜찮아요 라고 하는 적당주의, 설마라고 하는 요행주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주의, 정의 가치 문화에 대한 탈법주의, 노단지에 대한 한탕주의. 그렇죠.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가실 때 딱 떨쳐버리고 정말 안전 지도사로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안전을 통한 행복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거는 안전 교육의 체계. 요건 우리 이 기억 속에 딱 이렇게 새겨 놔야 돼요. 요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우리 속에, 저는 이 안전교육 할 때마다 가능하면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능. 그래서 우리가 실습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태도. 그래서 지식과 기능과 태도, 이게 하나의 그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종합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게 뭐냐면은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습관화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안전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습관화에서 그치면 약해요. 어디까지? 생활까지. 그래서 사실 우리 안전교육 지도자들은요, 가다가 옆에 쿡 찌르면요, 안전 이게 나와요. 자,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옆에서. 자다가도 완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안전은 이제 문화로 정착을 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것은 안전교육은 생애 주기별로 해야 돼요. 전 생애, 영유아기부터 해서 노년기까지. 그렇죠? 네.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생애
이걸 생애 주기라고 그러죠. 주기별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경주에서도 시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노인들, 어린이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주 노인들도 너무 좋아하죠. 이따가 이제 지부장께서 이제 그런 세세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 생애 주기별로.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을 위해서 그 자격증 과정을 설계를 했어요. 여기 영유아기 아동기를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어린이 안전 지도사가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재난안전, 이번 하는 우리 재난안전 지도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실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과정이 생애 주기를 잘 계획한 거고요. 요거를 다 아우르는 지도사 과정이 안전 지도사예요.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이렇게 사실 네 과정이 그동안 계속 쭉 해오다가 최근에 가만히 보니 이 과정도 다 중요한데 이 사고 재난 후에 겪는 그 트라우마 이거 오래가 평생 갑니다. 그렇죠. 뭐 지금도 혹시 작은 트라우마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평생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이게 심리안전 지도사예요. 그래서 이 5 과정은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우리 국가 부처 중에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가 어디죠? 행안부, 행정안전부잖아요. 행안부. 그래서 행안부가 상당히 파워가 있어요. 행안부 장관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가에서 안전을 이렇게 전 분야죠. 6 분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우리 협회에서는 이 6 분야 플러스 또 한 분야를 7대 안전. 예, 그래서 7대 안전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재난 안전부터 해서 생활 안전, 교통 안전, 보건 안전, 사회 기반 체계 안전, 그리고 수산 안전. 요거는 이제 우리 협회가 별도로 분류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그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범죄 안전까지. 그래서 이따 또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협회에서 관할하는 이제 교육하는 7대 안전 분야를 쓰시오. 다 기억하셔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첫자로 하면 초등학교 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오냐면 생교자사 범보수, 생교자사 범보수 이렇게 해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생교자사 범보수. 생교자사 범보수. 우리가 재난안전 안전 지도사로서 이 7 범위는 기억하고 계셔요. 그렇죠? 자, 제가 첫자를 하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보호, 사회 기반 체계 안전. 요게 조금 다른 거는 말만 들으면 딱 떠오르는데 요게 조금 헷갈리죠. 사회 기반 체계 안전. 이게 뭐죠? 사회 기반 체계? 사회 기반 체계를 이루는 그런 데서 오는 거기에 따른 안전. 뭐 예를 들면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요런 어떤 그 전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거기에 관한 안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기반 체계 안전. 그 다음에 보호, 코로나 같은 그렇죠. 여기 수산 안전. 여기 생교자사 범보.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생교자사 범보수. 아이고 100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기억 속에 두면 이제 안전 지도로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 기반 체계 안전이 요런 내용들도 있어요. 도로, 환경, 방사능 오염, 에너지,
정보통신 이런 쪽이 사회기반 책임안전. 나머지들은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이게 구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6대 안전, 7대 안전을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법적 근거. 그게 뭐예요? 요거.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안전교육. 이 우리 협회 이름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국민 다안전교육협회.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요거는 이 법 이름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법에 보면 각 지자체는 구청이든 시청이든 각 지자체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민들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 했던 실적을 보고를 해야 돼요. 정부에, 중앙정부에. 어디에다가? 어느 장관에게? 행안부 장관에게. 심지어는 교육부에서도, 교육부가 부총리급이잖아요. 교육부 장관도 학생들 교육한 거를 보고해야 돼. 누구에게?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 그렇게 돼 있어, 이 법에. 안전은 굉장히 지금 모든 부처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 장관이 파워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1년에 몇 시간을 안전교육을 해야 돼요? 51시간을 해요. 51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규 과정 중에 51시간을 해야 돼요. 1년에.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학년 그 초등학교 1학년 교재에 보면 안전한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역할이 굉장히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고 범위가 넓어요. 해야 될 일이. 지금 사실 대학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부에서 막 100억씩 200억씩 글로컬 뭐 해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이제 선정된 지역에 저 대학에. 그래서 지금 경주 같은 데도 동국대 같은 데서 100억을 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자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교육원, 우리 전국대도 평생교육원이 있죠. 네. 평생교육원하고 우리하고 MOU를 맺었어요. 며칠 전에 중앙회 회장님 모셔서 같이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을, 재난안전초등학교 과정을 거기다 런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할 예정이에요. 괜찮죠? 네. 강사는 누가 해요? 강사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우리 덕진구 지구가 너무너무 잘하셔요. 정말 지금 생긴 지가 지금 생긴 지가 몇 달 됐어요? 8개월이요. 8개월. 1년도 안 됐는데 아장아장 거리시고 너무 잘하셔요. 이 맨파워가 대단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다양하게 각 분야에 이 맨파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지구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너무 똘똘 잘해주셔요. 이 지부장님이 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부장님께서 박수 한번 주세요. 놀점 맛있게 쏘겠습니다.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이 힘을 모으게요. 힘을 모아서 정말 준비된 강사로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제 앞으로 너무너무 많아요. 갈수록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고 근데 사실은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안전 의식이라든지 내가 왜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비전은 어떤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럴 때 이 교육 내용은 사실 누가 언제 해도 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강사로 나가잖아요. 네. 안 할 수 없어, 안 할 수, 밤새워서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의식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장시간 이렇게 내서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죠? 네. 하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307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전기, 가스 뭐 이거 너무 일반적이고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승강기 요새 이제 뭐 고층 건물 또 대형화에 되다 보니까 승강기용 또 에스컬레이터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왕왕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강기 돈에 기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특히 이 밖에서 안쪽에서 기대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특히 밖에서 기대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진 거. 이게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밀려버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룸이 다른 데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떨어져요? 지하. 그냥 수십 미터를 떨어져요.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절대 기대거나 밀거나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 그런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장애인 분이 휠체어 타고 가다가 어떤 이유인지 그냥 여기를 밀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볼 수 있는 분이 안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면에서 강제로 열지 않기, 뛰지 않기 안에서 비상 버튼은 비상시에만 사용합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 무리하게 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호출 버튼을 눌러서 하도록 에스컬레이트입니다. 무빙 워크라고 그러죠. 무빙 워크 안에 움직이는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한다. 제가 이제 종종 서울에 가면 어때요? 서울 사람들 9호선 까마득합니다. 그렇죠? 그 지하에서 올라가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근 시간은 다가오지. 그 안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쪽은 딱 손잡고 가시는데 이 안전파, 비안전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서 뛰어서 특히 저는 저 학생들 사실 저도 좀 급한 데는 그 옆에 이어서 같이 이게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손잡이를 꼭 잡고 뛰거나 걷지 않고 요게 중요해요. 신발 끈, 짐, 옷자락 이런 게 이런 중간에 끼면 어떻게 돼요? 또 신발 이런 게 끼면 어떻게 돼요? 말려 들어가. 이게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옆에서 앞에 사람 말려 들어가요. 학생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말려 들어가면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요? 정지시켜야 돼요. 혹시 이 에스컬레이터 정지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처음 시작점과 끝이죠. 처음에 빨간색. 맞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안전 지도사로서. 여기 시작점, 그 다음에 저 위 아래에 있어요. 또 길 때는 어디에도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 비상 버튼 이렇게 해서 정지 버튼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런 거 꼭 확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쫓아가서 눌러야 돼요. 아셨죠? 우리 역할입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입당에 국민교육을 그냥 잘하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사실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양이.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예.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여서 그 다음에 요 밑에를 잠깐 보시면 화재시, 승강기에서의 화재시 조치사항. 빌딩 내에서 승강기를 화재 때는 이용한다?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연통이 굴뚝이 되어버리잖아요.
승강로가 그리고 기계실, 승강기 기계실이 있죠. 거기에서는 무슨 수화기를 이용해? 하론 수화기. 이런 거는 이제 좀 시험에도 날만 하잖아요. 기계실에는 어떤 수화기를 사용합니까? 하론 수화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론 수화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전기 화재이기 때문에 하루 그렇죠. 그것도 그렇거니와 기계실은 다른 일반 수화기에 쓰면 어떻게 돼요? 기계 다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계, 특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는 거죠. 좀 비싸지만 하론 수화기는. 그 다음에 승강로 그 매연에 질식되지 않도록 거기에 완전히 이게 연통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진 발생 때도 승강기 이용은 안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승강기인데 전기에 대해서 전기는 보이지도 않죠, 냄새도 없죠. 이러니 한번 사고 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합선에 의한 발화, 누전 이거는 또 우리 신체적인 위해도 주잖아요. 누전. 그다음에 과거에 의한 그런 화재 이런 것들로 규격 미달.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 전기 제품은 가능하면이 아니죠. 꼭 규격 제품. 그렇죠? 조금 싸다고 해서 규격 아닌 것 쓰면 오히려 더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연 불량, 정전기로 인한 불법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콘센트 플러그 같은데 정전기로 이제 거기서 이런 먼지에 불이 붙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안 쓸 때는 꼭 플러그를 뽑아놓고 플러그는 줄을 잡고 뺀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손잡이는 그 거기 몸체를 잡고 빼야 됩니다. 거기서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전될 수가 있으니까 과전류 차단 장치 그런 걸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가스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잘 나가죠? 지금 가스 지금 가스 쓰고 계시죠? 예. 주로 어떤 가스 쓰죠? LPG, LNG, LPG, LPG, LNG. LNG. 우리 차는 뭐예요? 차는 LPG. 찬 LPG. 참 LPG고 우리 도시가스는 LNG. LNG. 어떻게 구분이 돼요? LNG는 LPG는 뭐고 LNG는 뭐고? LPG는 정제된 거죠. LNG는 메탄이나 부탄으로 이거 플러스된 도시가스 그거 이게 아니에요? 아이 뭔가 다르긴 한데 액화 순환가스, 액화 석유가스. 아주 정확하게 아, 맞네. 구분하죠. 이 약자가 여기 나왔잖아요. LPG는 액화 석유를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예요. 그렇죠? 이제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이렇게 쭉 이제 온도별로 이제 정제가 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가스. 그러니까 요거를 액화시킨 거예요. 이 가스 분량이 부피가 크니까 이걸 액화시켜서 운반도 해야 되고, 그게 LPG, 석유라는 그 P자. 그 다음에 LNG는 뭐예요? N자는 뭐의 약자였겠어요?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 이 가스로 나오는 거를 액화시킨 거예요. 리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LNG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용, 보험용, 차량용은 대개 LPG예요. 근데 요거는 요게 또 중요합니다. 비중이 달라요. 비중이 얘는 무거워요. 그러니까 누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깔아앉아. 그렇죠? 네. 차량에서도 누출이 되면 어디로 깔아앉아요? 밑으로 깔아앉아요. LPG. LNG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로 올라.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라고 해서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LPG를 쓰고 있는지 LNG를 지금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위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건지 밑에를 열어야 되는지 이게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폭발 범위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좋겠다. 중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가스는 공급자든 사용자든 중요한 게 뭐예요? 오조작 요구에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점화원, 성냥, 연탄 이런 점화원 이걸 가까이 둬서는 안 되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의식이에요. 그렇죠? 의식을 가지고 얘기해보라.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냄새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용 중에는 장시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돼요. 혹시라도. 그렇죠? 특히 우리 주부님들 가스 틀어놓고 드라마? 그게 폭발해가지고 무슨 냄새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요새는 이제 인덕션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덕션을 고양이가 누르는 수도 있어요. 네. 혹시 아세요? 네. 토치. 그럼 하필이면 고기를 누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잠그고, 그렇죠? 열고 확인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만약에 가스 사고 시에 가스의 종류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처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너무 이제 일반적인 대처 요령이에요. 폭 밸브 요거를 잘 잠그고 그 이제 폭발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아까 LPG, LNG 이런 기준으로 대처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뒤에 뒷부분이 굉장히 또 양도 많고 또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어떻게 괜찮죠? 네. 교통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지금 다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보행하시고, 그래서 이 교통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지금 교통 사고의 지금 추세입니다. 여기 이제 그 발생 건수가 연도에 따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때요? 사망 가수, 부상 가수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감소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이 그래프보다도 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라고 봐도 돼요. 왜요? 차량 이용 대수가 훨씬 전에보다 많아지잖아요. 이런 거 감안하면 이 기울기, 요거는 단지 숫자로만 지금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더 실제는 더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많아요. 어디에 비하면? 선진국에 비하면 많아요. 빨리. 저도 참 이걸 고쳐야 되는데, 딱 가다가 앞으로 누가 이게 끼어든다든지 추월한다든지 이걸 봐요, 못 봐요? 옆에 사람한테 늘 구사를 받지만 이게 용납을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래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참 운전 습관이 일반 생활 습관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경쟁 마음이 들고, 이게 사실은 사고의 요인이에요. 사고의 요인. 다행히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생활했지만 진짜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고 유형을 보면 이제 이런 음주운전,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고령자나 어린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어린이 중심으로 한번 볼 때 이런 아이들은 뭐 특히 요새 이제 요 킥보드 그다음에 전동 요새 전동 자전거 뭐 이런 게 있죠. 전동 킥보드. 예, 그것도 둘이 또 타고 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분명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녹색 불일 때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제도 우리 저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강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를 얘기했냐면 지금 너희들 진짜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활동 친구들하고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다. 지금 꼼짝없이 누워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왜 누워있어? 그 순간 잘못해서 누워있어. 근데 더한 것은 평생을 쩔룩거리고 살아야 돼. 이제 그걸 이제 겁을 먼저 주고 겁을 먼저 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못 견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 잘못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살아야 돼. 그때만 조금 주의하면 되는데 초록불 바뀌었다고 쫙 튀어나간다. 이거 하면 되죠. 그래서 무슨 캠페인이 있어요? 1, 2, 3, 4 캠페인. 혹시 아세요? 1, 2, 3, 4 캠페인. 이게 4자짜리 성어인데 1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 3으로 시작하는 거, 4로 시작하는 거 있었어요. 이름 뭘까? 일단 멈춰. 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일단 멈춰. 2는 뭘까요? 이리저리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쪽 3초 동안. 네. 3초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초록색 바뀌어도 몇 초? 3초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3초 동안. 4는 뭘까요? 그러면 사고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캠페인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은 웬만치 알아요. 교육부에서도 아주 이거를 이제 의식화 시키는 거예요. 생활화 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어제도 횡단보도 건너는 거 손 들고 이렇게 직접 실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활화돼요. 1, 2, 3, 4 캠페인이 생활화돼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 하면은 일단 멈추 이렇게 하시는 거다. 1 일단 멈추. 2 이리저리 저쪽 그냥 네 자씩만 하면 돼. 이쪽 저쪽 이쪽 저쪽 3 3초 3초 동안 초록색 바뀌어도 3초 동안 4 사고 예방 이렇게 하면 사고 가능하시죠? 네. 요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예, 다른 분들에게 또 특히 우리 손주들에게 아이들한테 말했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안전히 아이들에게 생활화되고 아주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0분입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